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대비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특강 적용학습 현대소설 5번째 지문인 판문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를 함께 짚어볼게요. 이 소설은요, 분단 소설에 해당이 되고요. 상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고착된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은 지문을 모두 읽어서 아시겠지만 빛 좋은 기살구, 서릿바람의 도가니와 같은 표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남북 간의 냉전 상태, 대립과 갈등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문의 교과서 교재에 수록된 지문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줄거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의 직업은 기자예요. 진수는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남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고요. 그는 버스 안에서 외국인 기자들과 북한 기자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를 들으며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북한의 여 기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둘은 남북회담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체제와 신념 문제 등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자 진수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여 기자의 손을 잡고 지프차에 올라탄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진수는 차 안에서 농담을 하며 당황하는 여 기자를 안심시키는데 대화를 할수록 여 기자에 대한 호감도 깊어지게 돼요. 집에 돌아온 진수는 여 기자를 계속 떠올리며 판문점이 사라질 날을 그리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듭니다. 얼마 뒤 오랜만에 취재차 다시 판문점에 간 진수는 경계심이 더 강해진 여 기자를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 초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고요. 북한 여기자와 진수가 대화를 하는 부분이 제시되네요. 그러면서 여기자가 묻습니다. 남북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네, 교류요? 글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지요. 라고 하면서 남북 교류가 쉽지 않으면서 이 남북 교류를 통해서 남북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 이야기도 하면서 되게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데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곤 싱긋 웃었다. 근데 그녀가 달래듯이 말하죠. 남북 교류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냐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남북 교류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진수와 여 기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남북교류 얘기를 하면서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그런 건 제거돼야 된다고 하면서 선택할 권리는 일반에게 있고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진수가 말하죠.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지요. 아무렴요. 당신들은 줍니까? 라고 되묻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일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또 뒤편에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고 있는 부분, 이런 진수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하여 비죽이 웃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자가 발끈해요.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성과 같은 허황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지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자, 자유보다 사회의 정의가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지요. 우리의 모랄의 기본은 무엇인지 아세요?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 사회체제.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개인은 거기에 한데 엉켜 있어요. 단체, 사회 전체를 더 우선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유는요, 결국 신념이 문제지요. 당신의 생각은 나태해요. 타락되고 싶단 말밖에 안 되고, 놀고 싶단 말밖에 안 돼요. 옳은 인식도 신념도 없고요. 그날 임시 자기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진수가 이야기하는 자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진수도 따져 물어요. 그러면 자기를 팽개치고 자기 생각하는 게 뭐가 나빠요? 자유가 최고지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부피와 융통성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있는. 자, 개인의 욕망,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가 있다. 어느 것이 허풍선이냐 따질까요? 자기조차 개인조차 팽개쳐버린 신념덩이 북한 비판하는 거죠. 허풍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했더니 이제 또 여기자가 비판을 합니다.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까 서술상 특징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두 인물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자, 한편 들여다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습니다. 서로 이런 남북의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나 봐요. 그쵸? 냉랭한 분위기의 회담장을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요.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상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윙윙하기만 했다. 저 편은 울부짖고 이 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자, 여러분 이 부분들 보세요. 스피커에서는 영어가 울리고 서릿바람이 일고 이런 것의 연속이다. 이 회담장 안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아니에요. 각자 할 말만 하고 막 정신 사납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저녁이 됐어요. 시간의 흐름도 나타나고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와당 와라랑 이런 것들 우리 음성 상징을 하고 하죠. 비가 엄청 와르르 내리니까요. 진수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지프차로 태웁니다. 이 지프차는 계속 갈등하던 두 인물이 가까워지는 소재가 되겠죠. 자, 그녀를 차에 태웠고요. 이제 불안해하는 그녀한테 진수가 말하죠. 안심해, 급한 차, 너네 나라 차니까 했더니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웃었대요.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북 회담의 내용인데 양편 사람들 대여섯이 신랑이질 하는 이런 부분들, 뭔가 비극적인 현장이잖아요. 판문점이. 이런 것들을 뭔가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그저 관광거리처럼 재미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그녀, 북한 여기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5번입니다. 그녀는 남북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으며 진수에게 자신의 낙관적인 태도로 설득하고 있었죠. 나머지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문점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